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갑니다. 올해 M&A 시장의 최대 빅딜로 꼽혔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될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국유화까지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채권단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더불어 코로나19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침체기를 지나고 있는 이 여행주, 그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항공주, 우리가 과연 신경을 쓰지 말고 올해는 좀 지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신경을 좀 이제부터는 좀 써야 되는지,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엄경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아시아나항공 노딜 위기에 국유화 가능성까지 미디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채권단인 KDB의 산업은행이죠. 최종 입장 표명이 또 있을 예정이라고 좀 하는데, 매각 무산 가능성, 국유화 가능성, 아시아나항공,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시아나항공 이제 사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국유화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HDC 그룹의 인수가 무산이 된다면 바로 다음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바로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 국유화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채권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좀 정상화시키기에는 좀 능력이 되지 않고 주 채권단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정에 들어갈 텐데, 현재 채무액을 출자 전환하게 되면 최대 주주는 국책은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주식을 투자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채권자보다 이 주주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딜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지금 주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을 투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채권 조정이 있으면 아무래도 피해 보는 소액 주주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급하게 아시아나항공을 편입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HDC 그룹이 아시아나 인수 관련해서 그러면은 부담감 차원 해소 차원에서 이제는 안 살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90%가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HDC 그룹을 좀 사면 되나요? 오히려? 일단 제가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은 되지 않지만, 저희 당사에서 HDC 그룹 관련주를 커버하고 있는 건설 담당 박세라 선임연구원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요. 이미 노딜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어느 정도 이 HDC 현대산업개발과 HDC의 주가가 저점 대비 좀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본업에서 기대 요인이 많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별로 없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엄경화 연구원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측면에 있습니다. 지금 커버하시는 항공 섹터가 지금 그러한데요. 여행 섹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이제 하늘길이 다 막히고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은 지금 언감생심입니다. 근데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을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섹터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쳐다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이제 뚫리는 시기가 다시 볼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될 텐데요. 수요 회복의 시기를 좀 보자면, 일단 이렇게까지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국가 간의 이동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단기적인 수요 저점은 2020년 4월이었었는데요. 수요 감소폭이 거의 95% 정도 수준이었고, 5월에 아주 살짝 회복이 되어서 한 91% 감소한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입국 금지나 제한 같은 거를 푸는 것이 일단 선제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 세계 항공기들이 한 30% 이상 날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도 이제 해외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다 풀리는 게 가장 선제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네. 상태이고,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이 당연히 돼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제주항공, 에어부산 뭐 이런 조그만 항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LLC라고 불리우는 항공사들이요. 네, 이런 LCC요. 항공사들의 펀드멘탈은 좀 문제가 지금 없습니까? LCC 같은 경우는 LCC요. 일단 죄송합니다. 예. 네네네 저가항공사 LCC 같은 경우는 항공 화물 영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객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여객이 집중되어 있을수록 지금 매출 감소폭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항공사의 전체적인 고정비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이 항공기를 수급해서 오는 임차료 또는 이제 그 자담 비율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그 두 개의 고정비를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늘어지는 것이 리스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 자체가 늘어질 것이 당연히 리스크인데 지금 시간이 사실은 우리 연구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게 조금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회피하는 것이 맞겠죠? 뭐 확실한 해결책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이 기업 입장에서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뭐 네. 비행기를 이렇게 반납하거나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해서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시기를 많이 벌어놨다거나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해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회피를 하는 게 저희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은 사실은 뭐 지금 커버하시는 종목들 중에서 사실은 뭐 아주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없을 수뿐이 없잖아요. 그 섹터가. 그런데 대한항공은 사실 그 화물 관련된 그 부분에 이익이 좀 상당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이 여객 쪽에서의 손실을 조금 오프셋 시킬 수 있습니까? 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겁니까? 국제 여객 매출과 화물 매출을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네. 한 3대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화물의 운임이 2분기 기준으로는 거의 뭐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한 100% 정도, 네. 적게 올랐을 때 한 60-70% 정도 오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객 매출은 거의 90% 줄은 상황이지만 화물 자체로 인해서 그 벌어들이는 추가적인 매출 그리고 그 조금 더 유가에 민감한 편인데 유가가 낮은 상황에서 항공 매출이 높았다는 걸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화물을 영업을 하고 있다면. 네네. 알겠습니다. 아시아항공에 대한 투자 전략, 그다음에 기타 로우코스트 캐리어 LCC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엄경화 연구위원, 그 다음에 좀 시장이 좀 좋아지면 꼭 한번 저기 직접 나와 주셔서 우리가 항공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꼭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